여러분은 이 책을 더 읽기 전에 당장 걱정을 해결하는 확실한 처방을 알고 싶지 않는가? 그렇다면 공기조절장치 공업을 창시한 엔지니어이자 현재 뉴욕의 캐리어사의 사장인 윌리스 H. 캐리어가 실행했던 방법을 소개하겠다. 이것은 직접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캐리어 씨의 경험담은 이렇다. 내가 버팔로의 주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한 번은 크리스털시에 있는 판유리 공장으로 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러 갔다. 그 장치는 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연소로 인해 엔진의 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스를 순화하는 방법은 단 한 차례의 시험 과정을 거친 아주 새로운 방식이었다. 그런데 장치가 끝난 후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장치의 기능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가 보증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실패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내장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걱정에 사로잡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들어맞았다. 나는 그 뒤 30년 동안 이 방법을 써오고 있다. 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먼저 상황을 솔직하게 분석하여 그 실패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 보았다.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죽지는 않는다. 그 점만은 분명하다. 일자리를 잃게 될 수는 있다. 내 고용주는 내가 애써 장치한 기계를 떼어버리고 지금까지 투자한 $20,000를 손해볼 수도 있다. 둘째,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 본 뒤 나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이번 실패는 내 이력의 오점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월급이 낮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된다. 또 고용주 역시 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느라 $20,000를 투자한 것이니 연구비라고 여기면 그만이었다.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이것을 달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맛보게 된 것이다. 셋째, 그 뒤부터 나는 최악의 사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나의 시간과 정력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당면한 $20,000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5,000짜리 부속장치를 설치하면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한 결과 $20,000를 손해보는 대신 $15,000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 만일 내가 걱정만 계속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걱정의 가장 나쁜 특징은 집중하는 능력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사태에 당면했을 때 그것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온갖 막연한 상상을 배제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그 문제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일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므로 늘 모든 일에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나의 생활은 완전히 걱정에서 해방되었다. 캐리어 씨의 마법 같은 공식은 어째서 심리적으로 귀중하며 실제적인 것일까? 그것은 걱정 탓에 눈이 어두워진 우리를 손으로 더듬으며 몸부림치던 회색빛 구름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땅바닥에 단단히 발을 딛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잘 알게 된다. 만일 발밑에 지면이 단단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가? 응용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즈 교수가 세상을 떠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이지만 만일 그가 살아있어서 이 최악에 임하는 공식을 들었더라면 그는 진심으로 찬성했을 것이다. 그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일을 기꺼이 그대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일단 일어나 버린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일은 불행을 이겨내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철학자 이머당도 이와 같은 의견을 그의 유명한 저서 생활의 발견에서 말하고 있다. 참다운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는 데서 얻어지며 이는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확실히 그렇다.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에너지의 새로운 해방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단 최악의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이상 나쁜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이 그전보다는 잘 되어진다는 말이다. 캐리어 씨도 최악에 직면한 뒤 나는 한결 마음이 차분해져서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평화로움을 만끽했다. 그 뒤부터는 사물은 제대로 생각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생을 학대해왔다.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일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고치려는 노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운명을 재건할 노력은 하지 않고 경험과의 치열한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우울증에 빠진 것이다. 캐리어 씨의 공식을 적용한 뉴욕의 한 석유상의 신뢰를 들어보기로 하자. 그는 내 강좌의 수강생이다. 나는 무서운 협박을 받고 있었다. 공갈 협박이란 대체로 영화에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가 직접 공갈을 당한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내가 경영하는 석유회사에는 여러 대의 배달용 트럭과 운전수들이 있었다. 그 즈음에 물가관리국 조례는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거래처에 주는 배급량이 규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몇몇 운전수가 거래처에 주는 배급량을 속여서 석유를 빼돌린 모양이었다. 내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감독관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건을 적당히 묵인해 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을 때였다. 이 사람은 운전수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서류를 보이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지방검사에게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내게는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법률상으로는 고용인이 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했다. 더구나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 신문에라도 나게 되면 신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회사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었다. 24년 전 내 아버지가 창립한 자랑스러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니 나는 몹시 걱정했다. 사흘 밤낮 식사도 잊고 잠도 자지 못했다. 얼빠진 사람처럼 방 안을 빙빙 돌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 사람에게 $5,000를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버틸 것인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는 동안 마치 악몽에라도 쫓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밤 나는 카네기 씨의 강좌에서 얻은 걱정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다. 여기서 캐리어 씨의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라는 말을 대하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그가 지방검사에게 고발한다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대답은 회사가 망한다. 그것이 최악의 경우다. 교도소에 들어갈 리는 없다. 업계에서 신용을 잃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될 뿐이다. 좋다. 그렇다면 회사는 망한다. 그건 그렇다고 하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좋겠지. 나는 석유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부탁하면 나를 써줄 회사가 몇 군데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나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사흘 낮 사흘 밤을 두고 나를 괴롭히던 걱정의 안개가 옅어지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제3단계인 최악을 보다 좋게 완화하라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머리가 맑아졌다. 그래서 해결법을 생각하는 동안 아주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어쨌든 한번 변호사를 찾아가서 앞뒤의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해결법을 찾아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사실은 공연히 헛된 걱정을 해왔던 것이다. 그럼 내일 아침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자. 나는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자리에 들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튿날 아침 변호사는 검사를 찾아가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나는 그대로 실행했다. 검사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이런 협박 사건은 예전부터 자주 있었으며 그 감독관이라고 사칭하는 사나이는 수배 중인 상습범이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런 상습범에게 $5,000를 줄까 망설이며 사흘 동안이나 걱정을 했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일단 마음이 놓였다. 이 경험은 나에게 잊혀질 수 없는 교훈을 주었다. 나는 난처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윌리스 H. 캐리어의 공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캐리어 씨보다 더 걱정한 사람도 있다. 이번에는 매사추세츠주 윈체스터시에 사는 RP. 한혜 씨의 실화를 들어보자. 이 이야기는 1948년 11월 17일 보스턴의 스타르라 호텔에서 직접 들은 사실이다. 20년대에 나는 몹시 걱정한 탓으로 위궤양 증세가 나타났다. 어느 날 밤 나는 많은 피를 토하고 시카고의 노드 웨스턴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처지가 되었다. 몸무게가 175파운드에서 90파운드로 줄어들었다. 중태에 빠진 나는 손조차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 3명의 의사가 나를 불치라고 진단했다. 1시간마다 먹는 음식물이라고는 알칼리성의 분말과 반숟가락 정도의 우유와 크림뿐이었다. 간호사는 아침 저녁으로 위에다 고무관을 집어넣어 위 속의 것을 빨아냈다. 그런 생활은 몇 달이나 계속됐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
알하네요. 만일 내가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 남겨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너는 죽기 전에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하기를 원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실행하기 좋은 때다. 그래서 나는 의사에게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 뒤 하루에 2번 위를 씻어내겠다고 했다. 그러자 의사는 깜짝 놀라며 어림없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세계 일주 여행 같은 미친 짓을 하다가는 바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주장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다. 나는 네브래스카 주 브로큰 보호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줄 것을 친척들에게 부탁해 놓았다. 나는 관을 등에 지고서라도 떠나겠다. 나는 관을 준비해 배에 싣고 내가 죽으면 시체는 냉동고에 보관하여 본국으로 이송해 주도록 기선회사와 계약을 했다. 그리고 나는 시인 오마르와 같은 심정으로 미국을 출발했다. 아, 남겨진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이용하라. 우리가 죽어서 티끌로 떨어져 가기 전에 먼지는 먼지가 되어 또 먼지 밑에 누우리. 술도 없고 노래도 없고 시인도 없다. 그리고 종말도 없으리니. 로스앤젤레스에서 프레지던트 애덤스 홀을 타고 동양으로 향하게 되자 나의 마음은 상쾌해졌다. 이때부터 서서히 알칼리성 분말 복용과 위장 세척을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온갖 종류의 음식, 내 몸에 아주 해롭다는 이국의 낯선 음식까지도 거리낌 없이 먹기 시작했다. 몇 주일 뒤에는 독한 잎담배까지 피웠고 독주도 마시게 되었다. 나는 정말로 오랜만에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배를 타고 있는 동안 계절풍이며 심한 풍랑과 태풍도 만났지만 공포를 느끼기는커녕 그러한 모험의 유쾌한 흥분을 느낄 지경이었다. 나는 배 안에서 여러 게임을 즐기고 노래도 불렀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 함께 어울려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가 중국과 인도에 닿았을 때 나는 본국에서 겪은 사업상의 괴로움 따위가 동양의 빈곤이나 굶주림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부질없는 걱정을 모두 잊었다. 실로 즐거웠다. 미국에 돌아왔을 때 몸무게는 90파운드나 늘어 있었다. 위궤양 따위는 말끔히 잊어버렸다.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았고 전처럼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앓은 적이 없다. 한혜 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캐리어 씨의 걱정을 극복하는 공식을 실행했다고 이야기했다.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죽음이었다. 둘째로, 남겨진 짧은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보냄으로써 사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했다. 만약 내가 배를 타고 난 뒤에도 걱정만 계속했다면 관 속에 누운 시체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 편하게 지냈다. 온갖 번민을 모두 잊었다. 이와 같은 정신의 안정이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으며 그것이 내 목숨을 건져준 것이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유익하다. 캐리어 씨의 마법 같은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1.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항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2.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3. 그런 뒤에는 조용히 그 최악의 사태를 개선해 간다.